자, 오늘은 제 친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사는 제 한인 친구 중에 좌파인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좌파예요. 근데 뭐 제 채널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맨날 뭐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 정치 채널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우파가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 성향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없는데 다만 확실히 아는 거는 좌파에 빠지면 망한다는 건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데이터로서 바라본 세상입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적 성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우파구나, 저 사람은 좌파구나 바라보면은 좌파들은 대부분 인생을 망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좌파 이론 자체가 망한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에 빠지면 망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부자가 되려면, 흥하려면 부자들이 만든 이론, 잘 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론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 만든 이론을 따르면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채널 무슨 채널입니까? 미국 유학 채널이잖아요. 미국 유학 가셔야죠. 가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성공하시려고 뭐 이민 가셔서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공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성공해야죠. 이거 뭐 3년 4년 이 채널 3년 4년 봐서 보면 뭐합니까? 본인이 이 채널을 끄고 현실에서의 삶에서는 난 망하고 싶어, 나는 간절히 망하고 싶어 라고 인생을 추구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백날 봐도 소용없습니다. 자, 이 좌파 친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좌파 친구가 있어요. 좌파 친구가 있는데 이 한국에서 이 친구가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다녔는데 이 좌파 친구가 인생이 막 엄청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고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 친구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유학고수라는 채널 하는 것처럼 저는 온라인에서만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과 조언을 줍니다. 제가 아주 쪽집게처럼 딱딱 찍어줬어요. 너의 인생의 문제 이거고 딱딱딱딱딱딱딱 찍어줬어요. 아주 그냥 스나이퍼처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목마름이 있어서 제가 딱딱딱 찍어준 거대로 딱딱딱 하니까 아주 인생이 그냥 더 좋은 회사 가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미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정말 도와줬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왜 망해가고 있었는지 얘기 드릴게요. 좌파라서 그래요. 좌성향의 기본은 뭐냐면 성공보다는 나눔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유토피아적인 생각이에요. 하다못해 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님 월급 예를 들면 님이 한국에서 월급을 한 300만원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한테 아이고 옆집 아저씨 요즘 경기 어려우시죠? 제 월급 반 가져가세요 이러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현실에서는 다 자기 번 돈으로 자기 가족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근데 그걸 억지로 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좌파에 빠지면 모두 에브리바디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좌파들이 이 성장보다는 분배라고 말하는 건 결국 뭐냐면 자기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기 월급 반을 떼서 주지 않으면서 재벌들은 재벌이 버는 수십억의 그 이윤에 반을 떼서 우리 좀 줘 이거잖아요. 근데 자기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실천하는 걸 바라는 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토피아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좌파에 빠지면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계속 자기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이 좌파 띠오리예요. 딱 보니까 제가 이 친구를 한국에서 만났을 때 좌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좌파에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또 좌파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대놓고 면전에 대놓고 야, 너 좌파라서 망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화내요. 막 화내면서 나는 좌파가 아니야 하면서 난 진보야 하면서 막 화를 낸다니까요. 진보가 좌파예요.
진보가 좌파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 진보랑 좌파를 사람들이 헷갈리냐면 이 좌파 우파 개념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좌파 우파의 이 뿌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아시겠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 편에 선 자들, 그게 right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사람들, 그게 레프트예요. 거기서 온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이제 원래 한국 사회엔 좌파 우파 개념이 없었어요. 조선의 개념이 있었고 그 후에 일제 식민 사관이 있었잖아요. 좌파 우파 개념이 없었다가 이게 서구 사회가 한국에 오면서 좌파 우파 개념이 생긴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좌파 우파 개념은 성경에서 온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왜곡되게 되냐면 사실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하시고 미국 정치권이랑 아주 커넥션 굉장히 많았던 분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좌파 우파 개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보수 우파적인 그런 뿌리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를 세운 거예요. 굉장히 미국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미국적인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굉장히 미국적이에요. 알고 있나요? 대한민국 굉장히 미국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살다가 미국 오시면 거의 차이를 못 느껴요. 물론 약간의 동서양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오는 건 대부분 유교적인 뿌리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한민국 굉장히 미국적인 컬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왜곡되게 되냐, 이 좌우 개념이 언제부터 왜곡되게 되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왜곡됩니다. 자,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성경적으로 그 국가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오히려 민족주의적인 그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국가, 성장 위주의 국가를 만들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밀어붙였던 그 강력한 성장 위주의 정책,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우울하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스텝이 꼬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정치 역사가. 그리고 이 레프트, 한국의 좌파는 또 종북, 북한이 배후에서 막 이렇게 남파 간첩을 보내면서 이 남한의 체제를 반대하는 그쪽으로 막 가면서 이 한국의 정치가 되게 복잡해요. 좌우가 되게 복잡합니다. 미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국은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좌파에 빠지면 인생은 전반적으로 망합니다. 전반적으로 망하고 불행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계속 얘기해 볼게요. 좌파에 빠지면 자신의 성장, 자신의 가족의 행복, 뭐 이런 것보다 사회 정의와 자기 가족보다 남을 더 중시하는 생각이 뿌리 박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파괴되고 가정은 불행해지고 개인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좌파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계속 좌파 이론에 계속 빠져 있으니까 계속 가난해지고 계속 망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네가 좌파라서 인생 꼬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0% 화냅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서 좌파적인 것들을 콕 꼬집어보면서 야,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는 이것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되고 지금 네가 남 생각할 시간이 아니고 너 자신, 네 가정의 회복부터 도모해야 되고 쭉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의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미국 중심적인 테크놀로지를 보고 한국 언론에서 말하는 거를 좀 그만 좀 네가 신봉하고 국뽕에 빠지지 말고 뭐 민족주의 이렇게 조그만한 한국 땅에서 민족주의 추구하는 거는 결국에는 끝이 안 좋아. 항상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 채널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워낙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지 제 얘기를 듣고 삶의 태도를 고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로 쇽쇽쇽 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성공을 봤어요. 그리고 미국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만났는데 여전히 좌파인 거야. 되게 황당한 게 제가 인생 조언을 막 해줘가지고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좌파적이지 않은 우파적인 스탠스로, 즉 성경적 가치관을 이 친구한테 제가 좀 심어줬어요. 근데 만났는데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좌파고 우파를 막 비난하고 이 뭔가 한국의 이데올로기에 좌파적인 사상에 엄청 잡혀있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그런 좌파 우파 사상에 그렇게 잡혀있고 좌파에 특히 빠져있을까? 결국에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좌우 개념이 많이 꼬인 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다. 그때부터 이제 군사 독재와 쭉 그런 어떤 역사가 이어지면서 이 많은 한반도에 이제 많은 뭐 인권 탄압과 이 독재자로 인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좌우 개념이 한국에 많이 꼬이면서 사람들이 그런 역사에 대한 그런 근현대사에 많은 그런 폭동에 대한 진압이 있었잖아요. 폭동에 대한 진압,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폭동에 대한 진압. 그 피 흘림의 과정 속에서 가족들이, 조상들이 좀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 때문에 결국에 조상이 죽은 것들 때문에 그 미움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좌파가 되는 거예요. 우파가 하는 게 다 밉다. 요겁니다. 요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친구한테 되게 많은 인생의 조언을 해주고 이 친구가 좌파적이지 않은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서 인생이 성공으로 갔어요. 성공으로 갔는데 그 본인 삶은 그래서 우파적으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는 좌파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결국에 미움이죠. 정신세계에 한국 근현대사에 남아있는 그 미움의 뿌리를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파가 하는 건 무조건 미워.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근현대사가 굉장히 많이 꼬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고. 그래서 진정한 좌우가 뭔지를 한국에서는 잘 구분을 못합니다. 제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제 채널에서도 한 좌파 구독자분이 생각나네요. 좌파였어요. 딱 항상 이 사람 좌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댓글 몇 번 나눠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인생이 계속 꼬이고 미국 갈 길이 안 열린대요. 딱딱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또 좌파 우파 얘기하면 또 사람들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또 그 얘기 쏙 빼고 우파들이 지향하는 정신세계를 우파란 얘기 하지 않고 딱딱딱 찍어줬어요. 내가 성장 위주의 그런 거를 하고 한국의 국뽕 뉴스를 조심하시고 미국 위주로 영어로 된 정보를 얻으시고 막 좀 제가 이 채널에서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쫙 했더니 이 사람도 미국의 대학으로 딱 붙은 거예요. 제가 딱딱딱 찍어줘서. 근데 지난 몇 년간 제가 했던 채널이 이게 다 우파적인 사상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알아. 좌파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줘야 알아. 제 채널에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는 제가 좌파 우파 얘기만 안 해서 그렇지 모두 다 좌파에 빠지면 망한다, 좌파에 빠지면 너 망해, 이 얘기를 돌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좀 대놓고 얘기하죠. 왜냐면 돌려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좌파여서 인생이 망한 건데 세상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기 마음가짐입니다. 자기가 망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한반도에 딱 위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저런 마음씨를 가지게 되면 저렇게 망한다, 예시가 딱 정확한 예시가 있는데도
이 북한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북한의 길을 걸으려고 하냐면 이 한국 근현대사에 있었던 이 우파 정권이라고 하는 그 정권에 대한 어떤 미움 때문이죠. 미움 때문. 근데 항상 부정적인 감정이 드라이브하는 인생은 부정적인 결말에 도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어쨌든 제 친구가 그래서 좌파입니다. 아직도 좌파예요. 근데 이 친구가 좌파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미움이죠, 미움. 이 미움을 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파적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파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나는 좌파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좌파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인생이 막 꼬여요. 그럼 또 저를 찾아옵니다. 그럼 제가 딱 보면은 좌파들이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딱 뻔한 좌파적인 거, 그걸 제가 콕콕 찍어줍니다. 그리고 야, 네 인생이 망하는 건 이것 때문이야. 요거 고쳐. 하면 이 친구 또 그걸 고쳐요. 즉 좌파에서 나와요. 그럼 인생이 다시 또 성공으로 갑니다. 그러다 또 제가 또 저랑 또 연락 안 하면 또 좌파에 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또 인생이 또 망해요. 그럼 제가 또 콕콕 찍어줍니다. 너 요거 때문에 망하는 거라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좌파 아닌 사람이 인생에서 콕콕 조언을 해줘야 인생이 성공하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가 없으면 또 좌파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드라이브하는 인생,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정치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인생이 망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좌파적이지 않아요. 좌파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에 사는 성공한 한인들 보면요, 다 강남 사람들이에요. 강남, 서울의 강남이요. 거의 거기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잘 나간 사람들. 왜 그럴까요? 네, 좌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북한이 왜 가난한지를 연습장 하나 이렇게 끊으셔가지고 볼펜으로 끄적끄적 걸어보세요. 북한은 왜 가난할까? 북한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까? 공산주의란 무엇일까? 사회주의란 무엇일까? 좌파란 무엇일까? 진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좌파에 빠졌을까? 생각해보세요. 좌파들은 이거를 이제 깊이 생각하면 되게 괴로워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모순을 결국엔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진짜 이게 옳아서 이 좌파에 빠진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증오하기 때문에 내가 좌파에 빠졌던 거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직면하게 되면서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이 좌파분들한테 너 왜 좌파에 빠졌냐고 깊은 얘기 들어가면 결국에 싸우게 됩니다. 화를 많이 내게 돼요. 왜냐면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좌파에 빠지게 된 계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건강하게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고 별 고생 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좌파에 잘 빠지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좌파에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세상이 그냥 아름다워. 이 세상이 그냥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보수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좌파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뭔가 하나의 큰 계기들을 갖게 됩니다. 뭐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는 좌파에 빠진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좌파, 그렇게 심한 좌파가 아니었는데 하루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공장에서 막 이렇게 뭐 절단하는 그런 절단기를 다루는 데서 일했었는데, 한국에서 그거 하시다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꼬매가지고 엄지손가락 다행히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이 회사에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고, 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분노와 이런 거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좌파에 빠지신 분들은
뭔가 그 큰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드라이브하는 인생은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도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제 친구처럼요. 그러니까 좌파에서 나오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